네, 안녕하세요. 종이신문으로 경제뉴스 읽어준 남자 종경남입니다. 그럼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자 신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첫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위기 한국경제라는 제목 아래 몇천원 이자도 못 갚아 생계비 대출 연체율이 최고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벼랑 끝 내몰린 중소기업, 자영업자, 저신용자 생활비 정책대출 연체율이 작년 말 11% 대비 29%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요. 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그 대출 관련 각종 지표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서민층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연체 개인 및 개인 사업자 차주는 614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들의 연체 건수는 2,146만 건, 연체 잔액은 총 49조 4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연령대별로는 경제 허리층인 40, 50대 연체 차주가 가장 많았고, 동시에 이들의 연체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액 생계비 대출의 연체 대체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는데 작년 말 11.7% 대비 지난 10월 말에는 29.7%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취업 경기 둔화 여파에 그다음에 취업난까지 겹쳐서 청년층의 비상한 여력이 나빠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이 무려 29.7%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연령별 개인 사업자 연체 규모가 40대, 50대에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만큼 연체 규모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대출한 것에 대해서 이자를 이제 제대로 못 갚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서민층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내수 소비도 무척 지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이제 버팀목이 내수, 수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수출도 요즘 조금 많이 글로벌적으로 많이 어려운 반면에 내수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한국 경제를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 미국 주식 앞으로도 우상향하고 장기 적립 투자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요. 한국 미래운용 ETF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한국 증시는 구조적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혁신을 이끌고 주주 환원을 중시하면서 자본주의의 결정판으로 불릴만 하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계엄, 탄핵 등으로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이 커지며 자본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럴수록 굳이 시장을 예측하려 들지 말고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또 자세히 보시면은 미국 S&P 500을 예로 들어서 정기적 분할 매수의 장점을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40년간 매달 기계적으로 S&P 500을 매입한 투자자가 같은 액수의 원금을 5차례 역사적 하락기의 직후에 나눠서 진입한 투자자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S&P 500이 40년에 걸쳐 장기적 우상향 그래프를 이온 덕분에 과거로 이제 갈수록 역사적 하락기 직후보다 훨씬 저렴한 진입 시점이 많았던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굳이 시장을 예측하려 들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사서 오래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주주 환원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결정판이라고 판단을 하셨고요. 특히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특히 젊은 세대는 투자에 대한 노력보다 본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본업에 충실하면서 S&P 500의 꾸준히 장기적 적립식 매수를 지속하면 노후에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저도 여기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요.
미국 S&P 500 저희가 이제 주식을 매수할 때 어떻게든 저점을 매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5차례 역사적 하락기 블랙 먼데이나 쿠웨이트 전쟁, 닷컴 버블 이때 산 것보다도 적립식 장기 투자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연구저축 펀드나 IRP를 통해서 미국 주식 지수를 장기적 적립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이제 미국 투자가 좋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미래에셋 운용 ETF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여기에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계엄에 주춤했던 코스피가 탄핵안 가결로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자 국내 증시도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15일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2.73% 오른 2,450포인트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락했던 코스피는 최근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분께서는 코스피는 2016년 탄핵 국면과 유사하게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반등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와 더불어서 17일 공개되는 이제 미국 산업생산이랑 소매 판매 지표에서는 견조한 소비가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17일, 18일 열리는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것이 유력한 만큼 향후 금리 인하 전망을 담은 전도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코스피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잠깐 이제 급락을 했지만 다시 이제 계엄령 발표 전과 같은 지수로 조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미국은 아직 견조한 소비가 내수가 이제 받쳐지면서 계속해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OMC에서 기준금리가 이제 0.25%가 인하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는 이제 산타랠리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금리 인하에 맞춰서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그 PER이나 PBR 모두 저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국가별 ETF를 이제 대통령 성과에 따라 희비라는 내용으로 이제 지면인데요. 여기에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주요국 정치 이슈와 ETF 성과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기간은 4분기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4분기에 12% 하락을 했는데 뭐 대통령 탄핵 갈등 여러 가지가 있었고, 뭐 프랑스도 마이너스 7%,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부 불신임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독일도 0.7% 하락한 상태라고 합니다. 반면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은 4분기에 6.3% 상승을 했고, 아르헨티나는 무려 19%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말레이 이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경제 개혁에 대해서 매우 잘 추진한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증시가 이제 여기에 대해 화답을 했고, ETF가 올해 72%나 이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에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가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이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도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같은 경우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미국 주식은 앞으로도 더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모멘텀을 타는 투자가 저는 조금 더 선호하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브로드컴이랑 펠런티어 차세대 M7 주목해볼 만이라는 내용인데요. 이상엽 KB 자산운용 매니저는 지금 현재 M7보다 성장성이 더 큰 차세대 기술 기업에도 관심을 둬야 될 때라고 합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과 마벨테크놀로지가 차세대 M7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펠런티어와 서비스나우를 이제 유망한 기업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메타가 이제 AI로 디지털 광고 효율성이 개선돼 가지고 앞으로도 건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고 하는데요. 주식 시장을 보니까 브로드컴이 무려 28%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펠런티어, 서비스나우도 올해 들어서 무척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현재 M7으로 불리는 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은 앞으로도 견고하겠지만 이미 많이 오르고 이미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급 쪽이 이제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쪽에 조금만 더 분산이 된다면은 이런 기업들은 금방금방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7도 이제 비중이 가져가시지만 조금 이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이런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 비트코인 관련주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에 입성으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올해 3월에는 이제 뭐 한 150 정도, 100에서 200 정도의 이제 지수를 보이는 반면에 11월 13일에는 11월 13일에 408 정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제 나스닥 100 지수에 새롭게 편입돼서 날개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에 대해서도 월가에서 장밋빛 전망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오늘 23일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하고요. 올해에만 약 500% 급등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원래는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하면서 사실상 비트코인 투자 회사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현재 이제 약 42만 3,650개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4분기 매출이 5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비트코인 매입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현재 시총은 약 9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본업인 이제 소프트웨어로 인한 매출은 4분기 기준 약 4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에 시가총액은 무려 900억 달러에 이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업보다도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한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빈후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는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높은 수혜를 볼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로빈후드 주가는 올해 224%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매우 좋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차남 에릭 트럼프는 지난 10일 비트코인 메나 2024에서 여러분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친가상화폐적인 대통령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억압하는 거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 생각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올해 이제 많이 올랐고 조금 슬픈 소식이지만 코스피 거래대금을 훌쩍 뛰어넘었잖아요. 가상자산 그 거래대금이.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타는 거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시지 않기를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자 신문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